자, 순열은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자, 앞으로 우리는 순열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뭐다? 도구예요, 도구. 자, 그러면 순열은 뭐냐?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 r개를 택했을 때,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죠. 나열할 때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순서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시면 p, n, p라면 npi라고 하죠. npr.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 중요한 건 요거예요. n-r 플러스 1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3p이면 3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2 됐죠. 그러면 3에서 2 빼면 얼마죠? 1이죠. 그러면 끝이에요. 됐습니까? 자, 끝은 항상 n-r 플러스 1로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n까지를 순서대로 곱한 걸 n의 계승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기호를 우리는 다시 팩토리아라고 보통 얘기해요. 영어로. 그래서 n 팩토리아는 n부터 시작해서 끝을 1까지 하나 줄여서 곱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PR은 이게 왜 되는지 설명해 주면 요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돼 있네. n-1 쭉 가서 n-r 플러스 1이죠. 자, 요게 npr이었어. 근데 여기다가 곱해 볼까요? 이거다 적으면 뭐죠? n-r이겠죠. 하나 적으면 n-r에 마이너스 1이겠죠.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겠네. 근데 요거는 원래 있던 게 아니죠. 그럼 똑같은 걸 분모에 나눠 주셔야 전체 값이 달라지지 않겠죠. 그랬더니 n부터 1까지 곱하는 걸로 바뀌었네. 그래서 n 팩토리아. 그 다음에 n-r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네요. 그래서 n-r의 팩토리아가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npn은 n 팩토리아예요. 됐습니까? np 0이죠. 0은 1이에요. 하나도 안 뽑았어도 1이야. 0 팩토리아는 1이야. 이건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자,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한다? 적어도는 조건 있는 수열 중에 전체 경우 수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 수를 빼서 구한다. 즉, 여사건으로 푼다. 뭐라고요?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여사건으로 푼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체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빼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적어도를 말하면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이웃할 때는 이웃하지 않을 때는 되는데 뭐한다. 이웃하는 것은 여기다 네모칠까요? 한 묶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나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2하고 2번 두 번째 1번의 결과 이웃한 것끼리, 자, 이웃한 것끼리 자리를 바꾼다. 한 묶음으로 보고 나열한 다음에 그 한 묶음을 다시 자리를 바꾼다. 오케이요? 이웃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이웃하지 않는 것 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웃하게 되는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이웃해 되는, 그래서 1에서 나열하는 것 사이 양 끝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를 그래서 곱한다. 좀 말이 어렵죠. 자, 요 경우는 일단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수년에서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면 이웃해도 되는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열한 것이 사이사이 양끝에 사이사이와 양끝 이웃에 안 되는 것을 나열하는 걸로 구한다. 무슨 말이냐면 A랑 B가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나열한다 이 사이에다가 다른 걸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 얘기죠. 일단 보시죠. 자, 순열은 결국 뭐냐 그랬더니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로 달라야 되고요. n개를 r개를 택하여 나열한다. 다른 말로 하면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퍼미테이션이라고 읽는데 보통 P라고 읽어요. 그냥 퍼미테이션 이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NPR, N 퍼미테이션 I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은 뭐냐? 자, 넘기시면 계산법이죠. 자, 그럼 하나 보면 첫 번째가 n개고
두 번째는 n-1이겠죠. 왜 하나 선택했으니까. 그럼 세 번째는 하나, 둘 선택하니까 n-2고, 그리고 다 선택한 마지막에 뭐야? n-r에 플러스 1까지 선택을 해요. 그래서 npr은 n부터 시작해서 n-r 플러스 1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P3은 5, 4, 3 이렇게 하겠죠. 두 개 빼면 얼마야? 2야. 그래서 잘 봐. 2에서 1 더니까 그러면 5, 3이면 5, 4, 3에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억해 두시는데 n팩토리안 이거고요. npr은 n팩토리랑 똑같다.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우리는 요거 하나 기억해 볼까요? npr은 자 요만큼이 원래 npr이죠. 근데 여기합니다. 요만큼이 npr이에요. 근데 요만큼은 어떻게 해준 거야? 분자에 곱하고 분모에 곱했더니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까지의 곱이니까 n팩토리알. 자, 분모는 n-r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n-r 팩토리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쓸까요? 뭐라고 쓴다? 여사건을 이용하죠. 그래서 다음처럼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시면 여사건을 쓰면 되고,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죠. 자, 이웃하는 경우부터는 쉬운 게 잘 볼게. 이웃하는 것은 뭘로 본다? 한 묶음으로 보고 나열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웃하는 것끼리 뭐 해준다? 자리를 바꿔준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자, 그림을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해야 돼. 됐나요? 그러면 일단 여학생 2명을 일로 세운 다음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학생 사이에 누가 들어야 돼? 남학생이 1명 이상이 세워두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근데 이거보다는 여기 낫지 않을까? 남학생을 먼저 세워. 그리고 어떻게? 여학생을 남학생 사이에 넣어. 그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더 이해 빠르겠네. 우선 남학생 하나, 둘, 셋, 4명을 나열해요. 그럼 4명을 나열하니까 4팩토리하겠죠. 근데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존재하네. 그럼 5개 중에서 여학생 몇 개만 차지하면 돼? 2개만 차지하면 되겠네. 곱하기 5자리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돼요? 2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팩토리아는 얼마 같더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5P2는 뭐죠? 5 곱하기 4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480이 되겠죠. 자, 즉 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웃해도 되는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운 다음에 그 사이에 모는다. 양끝까지. 자, 양끝까지예요. 이웃하면 안 되는 여학생을 2명 배치하면 되는 거죠. 물론 조건에서 맞잖아요. 양끝은 안 된다 그러면 또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다른 말 없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주면 이웃같이 이웃하지 않은 수는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나열해요. 이웃하여 되는 걸 먼저 나열해요. 아까 남학생 나열듯이. 그 다음에 어떡하죠? 그 다음에 먼저 나열된 수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이사이는 어디? 양끝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걸 나열하면 되겠죠. 이러면 더 이해가 편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거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말로 할 때보다 위에 보신 이 그림 볼 때 더 어떻게 돼요? 더 간단히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간단한 뭐란다?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면 더 쉽게 풀릴 때도 있어요. 또 문제 보시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묶어야 되겠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이니까 6팩이죠. 자, 2명을 잘 봐. 하나, 둘, 셋, 남자는 4명, 여자는 2명. 근데 이걸 이웃하에 묶어서 3 묶어. 그러면 묶음이 몇 개처럼 보여? 5개처럼 보이죠. 근데 여학생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하겠죠. 근데 원래 여학생은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480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 문제는 그 문제가 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해하는 만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는 수열 같은 경우는 따로 한 번 더 보셨는데 어렵진 않아요. 각 경우에 매번 똑같은 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M의 R승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겁니다.